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승훈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여기 아직도 조선시대 아니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특히 민주당에 있는 그 수많은 인간들은 아직도 조선시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정치를 하는데 자기가 불리해지면 어떤 사람의 목숨이라도 도구로 쓰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 정도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대장동.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죠. 대선 기간에 가장 핵심 논란이 됐었던, 핵심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대장동 사건에서 또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을 할 수 있는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단순히 일반 수사를 받다가 수사의 압박에,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유동규는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일종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글쎄요, 교도소에서 들어올 수 없는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장동이라는 건, 대장동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단군 1의 최대의 사기 게이트였습니다. 단군 1의 최대의 사기 게이트인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머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의 의혹이 있었고, 그 머리까지 타고 올라가는 수사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핵심 줄기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온 국민이 대장동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무려 2명이나 의문사를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세 번째 대장동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우두머리 빼고 핵심 인물, 실세들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지 않겠습니까? 자,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섭다. 설마가 사실로. 대장동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할 수 있는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했다. 21일 응급실에 호송되었다가 복귀했다.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수면제라는 거 구치소 반입 금지 물품인데 어떻게 반입을 했을까? 분명히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라는 강한 의심을 사람들이 품게 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고,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커튼 뒤에 사람이 손을 움직였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마사지가 들어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대장동 사기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중의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교도소 반입 금지 품목인 수면제를 들여온 것을 법무부가 미리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에는 유동규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기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병 관리를 소홀했다. 이거는 법무부의 잘못이라는 비판도 당연히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는 유동규의 법률 대리인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다. 유동규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법률 대리인은 밝히고 있지만 항상 이런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노무현의 유서처럼 컴퓨터 타이핑으로, 누가 썼는지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게 컴퓨터 타이핑으로 된 유서를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의구심이 드는 것도 한 대목이긴 하죠.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게 맞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수면제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 교도소, 구치소라는 곳이 아무나 수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떻게 수면제를 구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남모르게, 혹은 그 교도소 자체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손을 썼을 것이 분명하다 라고 지금 사람들은 강한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구치소 반입 금지 물품이다. 어떻게 반입했는지, 지금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걸 어떻게 반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유동규가 그에 따라 성공을 했었다면 이제는 드디어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대장동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그분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이 제대로 된 수사조차도 받지 않고 이재명까지 따라 올라가는 머리까지 따라 올라가는 줄기가 모두가 끊기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다시 대중들에게 웃으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모든 사실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모두 낱낱이 밝히는 거는 그 어쨌든 저쨌든 유동규라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너무나 많이 까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유동규가 수면제를 묻고 극단 선택을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지만 글쎄요.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이 어디 찌라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규의 법률 대리인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유동규의 법률 대리인이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고 지금 법무부는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양측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일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규 법률 대리인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사실인 순간 법무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번 유동규 극단 선택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면 또다시 이재명 측근이 밝혀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지금 법무부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동규 법률 대리인이 쉽게 말해서 공갈치고 구라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 사건도 벌써 3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한기였습니다. 대장동 윗선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한기 사망에 검찰이 당혹했다. 이게 작년입니다. 2021년 12월 10일자 불과 반년도 안 지났습니다.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유한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장동 사기극의 핵심 실세 중에 한 명이었던 유한기였는데 사망을 함으로써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못해버리게 된 겁니다. 유한기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즉 중력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우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충격적이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 김문기 사망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 1차 소견을 밝혔다. 김문기도 유한기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외견상의 특이점이 없고 질식사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말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질식사로 자살을 선택했다. 고 지금 경찰은 밝히는 건데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질식사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문기 역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유한기의 바로 아래 직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기가 사망을 하자 바로 밑에 있는 김문기가 윗사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고 가장 세상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되자마자 김문기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질식사로 했다고 경찰은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수사의 핵심 인물 2명이 세상을 급하게 떠났는데 유동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글쎄요.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든 어디든지 간에 유동규를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 저 사람을 잡아놔야 그 이후에 정의 실현이 가능하거든요. 뭐 유동규가 예뻐서 잡아놓겠습니까? 유동규가 살아있는 순간 어쨌든 밥을 먹고 어쨌든 응가도 하고 어쨌든 옷도 입고 여러가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산소라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라는 인간을 살려놔야 더 큰 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규는 살려놔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유동규의 인물 보호에 대해서 유동규라는 인물을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도 구치소에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참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시대식 정치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워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번 정부에 있었던 20여 건 이상의 의문사를 제가 정리한 유튜브 쇼츠 영상입니다. 1분이 안 걸리니까 한번 봐주시면서 야 맞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인간들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인간들이었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유동규를 살려놓고
이재명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법 잡아야죠. 보수법을 잡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같은 인간의 대선에 나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치욕인데 아직도 정치의 가능성을 살려준다는 거 검수완박이니 지랄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빡치네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